네, 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오늘은 육식갑자 39번째 이민일주에 대한 본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는 절기상으로 입춘을 얘기하죠. 절기상으로 입춘을 얘기하고 지장간은 무토와 병갑이라고 하는 하늘의 기운이 있습니다. 임수의 식신을 깔고 앉아있는 임인일주는 지장간이 무토, 편관이죠. 그 다음 병화는 편재입니다. 갑은 식신이죠. 수는 나무로 치면 뿌리에 해당되고 목은 줄기에 해당됩니다. 그 본성을 살펴보니까는 식신생재, 재관하고 있죠. 식신생재하고 있고 재관하고 있다. 기가 허할 것 같죠. 아무리 임수가 대서라 그러지만은 식신으로 가서 다시 생재해주고 거기다 재관까지 해주고 관의 극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은 일주 자체로 보면 상당히 신약하다. 사람도 몸이 튼튼해야 재물도 가져가고 명예도 가져갈 수 있듯이 사주도 좀 신약한 것보단 신강해야 식신생재 해주고 재관까지 가고, 또 관이라고 하는 거는 임수 입장에서는 7살이죠. 상당히 신약해져 있다. 생명체로 보면 나무가 있고 무성하게 자란 이파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꽃도 피어 있는 상태죠. 뿌리도 있고, 없는 게 열매가 없죠. 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금만 있으면은 만사 형통일 것 같은 일주가 이민일주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거는 오장육부로 치면은 폐대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민일주는 봄에 태어나면은 상당히 기가 허에 있는 상태죠. 기허죠. 기허다. 기허라는 거는 폐의 기운이 약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하에 있는 물이 목이라는 줄기를 통해서 지상으로 올라가 확산되는, 이파리로 확장하는 어떤 수혜체가 나무 잎으로 확장되는, 그리고 꽃까지 피어났는데 금이란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일주는 일주 자체가 상당히 신약해 보입니다. 12운성으로 임수는 인이 병지에 놓여 있죠. 물상학적으로 보면 임수는 대수를 의미하지만은 마치 안개 속에 떠도는 수증기와도 같은, 그리고 이는 12지지로 호랑이를 얘기하죠. 색깔로는 검은 호랑이다. 물가에 있는 호랑이를 우리가 임민입니다. 물가에 있는 호랑이도 있고, 광야에 있는 무인은 광야에 있는 호랑이, 그 다음에 가비는 숲속에 있는 호랑이라 그러죠. 경이는 백호. 이민일주들의 가장 공통적인 거는 병지에 놓여 있다. 12운성으로 병지다. 병 들어있는 자다. 임수가 병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민일주는 건명이나 여명이나 모두들 외로움을 많이 탄다. 되게 양의 기운으로 뭉쳐 있지만,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양이 있으면 음이 있죠. 보이는 것이 양이면 무의식적으로 가져가는 음이란 어둡고 분리되고 좀 외롭다. 그래서 이민일주는 다른 육식갑자 일주 중에서 그래도 뭐 제일 외로움을 많이 탈 수 있는 일주가 이민일주일 것 같습니다. 항상 뭔가 궁리하는, 기획하고 궁리하는 일주다. 그래서
욕망계와 그다음 관, 어떤 인생관까지 임수가 확장되어 나와 상당히 신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주 사주 원국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우군이 될 수 있는 일주가 이민일주일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어느 달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이민일주는 식신, 생, 재, 관, 직장 생활을 할 것이냐 혹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 것이냐, 여느 일주보다도 이민일주는 태어난 달이 어떤 달이냐에 따라서 직업이 상당히 바뀔 수 있다. 그렇지만 식신생재 관을 하고 있으니 직장 생활에도 적응증을 가져갈 수 있고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인민일주가 갖고 있는 식록복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감성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감성도 풍부하다. 그 본성이, 타고난 본성이 이민은 감성도 풍부하고 성격도 급하고 또 무토, 관의 강박은 있지만 갑에 또 극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양으로 뭉쳐 있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이면에는 음지도 있다. 그래서 그 대표성은 이민일주는 12운성으로 병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그리워하는, 홀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주인 것만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듯합니다. 다시 강조되는 것은 여느 60개 일주 중에서도 이민일주가 임수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이 확장돼 왔다. 관까지 확장돼 오느라 상당히 천간 자체가 신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금을 보면 좋겠다. 신금, 경금이라도 금이 있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의 특징은 이민일주는 1월서부터 12월까지 어느 달에 태어냐에 따라서 평관을 쓰는 검찰, 경찰, 군검 쪽으로도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식신생재할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중 유통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주가 이민일주일 것 같습니다. 이 민은 천주 귀인을 깔고 앉아 있죠. 그래서 이민일주는 식록복이 남다르다, 또는 음식 만드는 걸 상당히 좋아한다. 그래서 이민일주 중에는 고급 호텔에 인류 요리사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민일주. 몇 월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군 쪽에도, 검찰 쪽, 경찰 쪽, 그리고 대기업체에도 들어갈 수 있고, 직장에도 적응할 수 있고, 사업적으로도, 자영업적으로도, 또한 이민 천주기인 요리사로서, 또 전문가로서, 또 감성계를 쓴다 그러면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구성 작가, 그런 쪽에도 상당히 수의 통로가, 무기라는 통로가 확장돼 뻗어나갈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일주입니다. 자, 싶다면 금이 수가 확장돼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주는 건 금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금은 기를 주관합니다. 그 힘, 중력을 이겨 올라가면서 확장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를 주관하는 게 금인데, 사주에 금이 없으면
어떤 일을 꾸준하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민일주에 대한 사주를 법륜도에다 집어넣으면서 다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1981년 3월 25일 곤명입니다. 시, 묘, 신, 묘, 이민일주죠. 그나마 참 다행인 게 금이 사주 옆에 있는 게 천우신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이 있으면은 임수가 뻗어나가기에, 어디까지 뻗어나가냐면 아까 본성계 줄기, 목을 따라 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도 있으니까 열매만 맺혀주는 기운들만 있다면 이민일주는 상당히 오행을 고루 가지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기의 흐름이 좋다. 그러한 수가 확장돼 나아가는 모든 걸 주관하는 게 금이 키포인트다. 금이 사주가 있다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추진력과 끝을 마무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민은 수생 목이고요.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임수, 식신, 이민, 다음 유, 금, 정인이 있죠. 그 다음에 신금이 있네요. 또 신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 병화는 편재입니다. 이렇게 본성에도 편재가 있는데 옆에 병화가 있으니까 상당히 두뇌 회전이 빠른 여자분입니다. 또한 인성도, 초년의 인성이 학문으로 본다면 상당히 공부를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서, 묘월에 태어나는데 신금이 있으니 어떻게 보면 자기 목표를 위해서 초년에 상당히 공부한 흔적이 보이고요. 일단 일주 자체가 신약하죠. 일주 자체가 신약하다. 그리고 설기에 나가는 기운이 많고 자기가 극해하는 화의 기운이 많아 신금이 용신일 듯 합니다. 수, 본인이 희신이 되겠죠. 금이 용신이라는 거는 이분한테는 학문, 공부가 업이 될 수 있고 선생이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제가 있다라는 것은 수학을 할 수 있는, 수를 셀 수 있는 정확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형적인 선생님 사주군요. 사주 원국에 용신이 있으면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더 유리한 삶을 살아내기가 유리하겠죠. 용신이 있고 감성도 풍부하시고 자기 사주의 욕망, 어떤 거를 자기가 꿈꾸고 있다, 욕구라 그럴까요? 이분한테 없는 건 토만 없네요. 그렇지만 일주에 있는 무토는 이분이 살아가는 어떤 조직이 될 수 있고요. 직장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아무튼 선생님으로서, 수학 선생님으로서 올해 경자년 최고의 한 해가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